안녕하십니까. 발표를 하게 될 동덕여자대학교의 임성채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의 제목은 고성능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을 위한 SASSD 갱신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 학회가 약간 융합적인 학회이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너무 오리엔트된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좀 생략을 하고 약간 전반적인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혹은 기본적인 그런 용어들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좀 저희 아이디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이렇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간단한 지식들, 베이직스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DBMS라고 하는 것이죠. 그 DBMS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종의 애플리케이션이다 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애토믹 프로세싱 유닛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커미트 된다면 그 트랜잭션이 데이터베이스에 가하는 여러 가지 연산들, 업데이트겠죠 주로. 그런 업데이트 연산들이 듀어빌리티를 가져야 된다. 즉 시스템이 크러쉬되더라도 크러쉬된 후에 다시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다시 갱신되었던 연산들이 다시 재복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듀어빌리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이 가다가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유저에 의해서 중단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크래시가 났을 경우에 중단되겠죠. 그래서 어버티된 우리는 트랜잭션이라고 할 텐데 그러면 그 트랜잭션이 어버티되기 전까지 행했던 그 연산들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다 삭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리커버리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프로시저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 이제 에어리스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한이 발표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현재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우리가 포커싱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 페일리어가 났을 때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랜잭션을 언두 시킨다거나 혹은 리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듀어빌리티라든지 애토미시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깅이라고 하는 동작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 로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 업데이트 오퍼레이션, 트랜잭션이 쭉 진행이 되면서 가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 갱신을 가하겠죠. 그러한 업데이트 오퍼레이션들이 행해졌으면 반드시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혹은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에서는 그런 로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로그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오퍼레이션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기 전에 뭔가 로그 데이터를 써서 이런 오퍼레이션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적어두어야 됩니다. 즉 모든 에브리 업데이트에 대해서 항상 하나의 로그 레코드를 우리가 로그 파일에 항상 기록해서 뭔가 아까 시스템 페일리어가 일어났을 때 리커버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I/O의 어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버퍼 풀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버퍼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인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 모든 트랜잭션 업데이트는 사실상 그 버퍼 풀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메모리에서 일어나고요. 그럼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는 언제 업데이트 되어지느냐? 업데이트 되어졌던 그 풀에 있는 업데이트 내용들이 실제로 디스크로, 주로 이제 디스크라고 옛날에 썼으니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말씀드린 겁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이제 프로퍼게이션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버퍼 풀을 쓰는 이유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그 피지컬 업데이트,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그런 피지컬 업데이트를 이제 줄여주기 위한 것이죠. 즉 업데이트 10번 일어났으면 그 중에 한 8번은 버퍼 풀 내에서 해버리고 나머지 이제 끝에 가서 한 번씩 실제로 피지컬하게 디스크에 라이트할 수가 있는 방법이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업데이트 실제로 물리적인 업데이트 수를 이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우리가 버퍼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그를 적는데 로그 레코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 하나당 로그 레코드를
주로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언두와 리드 인포메이션이죠. 언두, 어떤 어버트된 트랜잭션이 행했던 업데이트를 다시 취소시키는 것, 언두고요. 그다음에 리드라고 하는 것은 커미트되어진 그 트랜잭션이 수행한 그 갱신 연산을 리드 시킴으로써 확실하게 디스크에 반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언두와 리드를 이제 하기 위해서 로그 레코드를 기록하는데요. 이제 걔가 갖고 있는 그 필드들은 뭐 다양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개만 적어놨습니다. 로그 시퀀스 넘버라고 해서 그 로그마다 다 매번 번호를 적는데 일종의 타임 스탬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크리멘탈하게 그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팅함으로써 순서를 다 정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업데이트를 수행한 트랜잭션의 ID 그리고 그 업데이트가 수행되어지는 그 페이지의 번호, 디스크 내의 어떤 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언두를 시키기 위해서 혹은 리드를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적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언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로지컬 언두를 한다 말을 하고요. 리드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리드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로그에는 이제 언두와 혹은 리드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언두 같은 경우에는 로지컬 언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레코드의 나이를 1일만큼 증가시켰던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하면 이거에 반대되는 오퍼레이션이죠. 마이너스 1 시키는 오퍼레이션이 있겠죠. 요거 두 번째 마이너스 시키는 오퍼레이션을 로그 레코드로 언두 로그 레코드로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저 뒤에 것을 수행함으로써 실시됐던 내용을 이제 다시 복구시키는 이런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이제 네모한 부분이 이제 버퍼 풀에 있는 어떤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페이지 일부가 갱신되겠죠. 물론 전체가 다 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갱신된 부분의 어떤 위치, 옵셋이라고 하고요. 그 갱신이 일어난 그 부분의 크기, 사이즈라고 했을 때, 그리고 거기 내에서 이제 파란 색깔에서 이렇게 약간 살색 염색 비슷하게 뭐 데이터가 갱신되었다고 하면 애프터 이미지라고 하겠죠. 이 애프터 이미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옵셋 정보, 사이즈, 그리고 실제 맨 마지막에 나타났던 애프터 이미지를 기록해 두었다가 그냥 덮어 쓰는 것이죠. 그 페이지에 다시 이 모양 그대로 다시 덮어 쓰므로써 리드를 한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리드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위에 거는 이제 오퍼레이션을 적기 때문에 그 로지컬 언두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언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로그 레코드의 그 로그의 그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제 리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크기가 크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그 로지컬 언두를 시키는 것보다 이런 피지컬하게 그 테이블에 어떤 그 프레임에 있는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덮어 쓰는 게 사실 빠르거든요. 속도 문제 때문에 데이터의 사이즈를 희생하더라도 피지컬 리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커버리 이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쭉 로그를 기록하고 있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쭉 로그를 기록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저기 끝에 시스템 페일리어가 났다고 하면 이제 리커버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우리가 그 에어레이스에서는 항상 라스트 어떤 체크 포인트를 중간중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스트 체크 맨 마지막에 만들었던 라스트 체크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로그 레코드를 쭉 다 읽습니다. 시스템이 그 죽기 전까지. 그것을 바로 우리가 어널리시스 패스라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언두 시킬 그 트랜잭션의 리스트를 쭉 뽑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트랜잭션들을 이제 허비시켜야 될 건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그 레코드를 쭉 보면서 리드를 쭉 다 시키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죽기 전의 상태를 거의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이 크래시될 때까지 어떤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언두되어져야 될 트랜지션들 리스트를 가지고 쭉 언두를 쭉 함으로써 원래 일관적인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행하는 리커버리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타겟하고 있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를 이제 쓰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 디스크 대신에 플래시 메모리를 이제 쓰도록 돼 있고 이것이 결국은 점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스토리지를 대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뭐 빠른 그 리드 타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페이지를 접근할 때 일정한 속도를 유지시켜준다든지 하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약간 위크 포인트라고 한다면 오버라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페이지에 거기다가 오버라이트 해가지고 뭔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플레이스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웃 오브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려면 결국 중간에 어떤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FT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해서 여러 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드는 우리가 그 디스크를 우리가 드라이브를 우리가 SSD라고 할 텐데요. 점차적으로 이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체하는 그런 스토리지로서 이제 잘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크 포인트에서처럼 업데이트가 매우 이제 익스펜시브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하나를 하려면 어떤 빈 페이지에다가 최종된 업데이트 내용을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업데이트 시켜야 될 페이지를 이제 인밸리데이션 시켜야 되겠죠. 그걸 이제 무효화시키고 하다 보면은 계속 이런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계속 올드 페이지들이 남겠죠. 인밸리데 되어진 그런 오래된 데이터들이 계속 남을 텐데 일종의 가비지죠. 그런 가비지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다시 클린한 상태로 돌려야 되는데 그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논문들에 의하면 그런 업데이트 비용이 페이지 업데이트 비용이 그냥 순수하게 같은 크기의 사이즈를 어떤 엠프티 페이지 비어있는 엠프티 페이지에다가 라이트하는 것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그러한 비용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런 것 때문에 업데이트 개수를 많이 줄이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고려할 것은 이렇습니다. 그 업데이트의 개수를 결국 줄여야 되는데 전혀 업데이트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업데이트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empty 미리 비워놓은 empty 페이지에다 그냥 저희가 적어두는 것인데 그 empty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따로 별도로 만들고 있는 로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mpty 로그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적절히 라이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로그 데이터를 우리가 또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리커버리 그 프로세스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리드 연산이 리드 페이스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패스인데 그거의 시간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도 고려해서 우리가 알고리즘들을 설계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로그 파일 하나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거기다가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은 기본적으로 인크리멘탈하죠. 그렇죠? 업데이트라고 하는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크리멘탈하게 이제 증가되는 그런 파일이고요. 인크리멘탈 라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 찾으면 그냥 딜리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가비지 컬렉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파일을 통째로 OS로 반환시키게 되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매우 낮은 비용으로 가비지 컬렉션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리드 데이터를 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리드 데이터를 우리가 IWP라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레코드의 리드 인포메이션으로서 이 IWP 데이터를 적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WP 데이터가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들이 그 empty 비어있는 IWP 로그 파일에 기록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 여기다가 기록한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논문에 있는 하나의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기존의 로그 레코드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파일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IWP 로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액션이 이제 쭉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 매분은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조건이 만족되면 그 리드 데이터를 적는 대신에 여기 이제 그 델타를 표시된 것들이 리드 데이터인데 리드 데이터 대신에 실제로 IWP 데이터를 적어버리고 그 리드 인포메이션으로는 그
WP 데이터의 페이지 아이디를 적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어떤 그 버퍼풀에 있는 어떤 페이지의 내용이 이제 라이트 돼야 될 때, 업데이트 돼야 될 때 그 내용을 그림처럼 여기 이제 이 숫자는 로그 시퀀셜 넘버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IWP를 적음으로써 empty된 그러한 페이지의 데이터를 적는 것이죠. 그래서 업데이트 숫자를 이제 줄여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러한 페이지들이 2233번 이 페이지가 실제로는 이제 버퍼풀에서 이제 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경우에 다시 이제 읽어드려야 될 텐데, 근데 이 데이터는 디스크에 없죠. 즉 SSD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IWP 데이터에서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때 그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존재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AWS 알고리즘에서 사용하고 있는 더티 페이지 탭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필드 일부를 수정함으로써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제한된 알고리즘은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가했습니다. 버퍼풀, 일부 버퍼풀을 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티 페이지 테이블 일부를 이제 매니플레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드 페이지를 이제 수정한 것이죠. IWP를 이용한. 그래서 그거 이제 디테일한 알고리즘들은 뭐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것은 이제 그 IWP 그 데이터를 적는 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무 때나 적으면 그 상당히 그 오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 그 시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드를 고려하는 겁니다. 리드 타임을 고려해서 어느 시점에 그걸 적는 게 효과적인지 그것들을 고려해서 알고리즘에 맞춰서 적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고리즘은 이제 중요한 게 리커버리죠. 그래서 이제 리커버리가 쭉 일어날 때 그 IWP 로그 파일을 이용해서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일부러 많이 수정하지 않기 위해서 언두나든지 그다음에 로그 분석 단계에서는 원래 에어리스 알고리즘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려했기 때문에 사실은 리드 액션만, 리드 페이스만 약간의 알고리즘 수정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이쪽에 있는 뭐 로그 분석이라든지 혹은 언두가 아니라 앞쪽에 있는 로그 분석은 크게 차이는 없지만, 다만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 에어리스 오리지널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IWP 로그 레코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서 더티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만들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리드 페이스를 이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할 때 IWP를 이용해서 이제 리드를 하게 되는데, IWP를 이용하면서 리드 연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리드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리드는 그 로그 레코드를 만날 때마다 계속 리드를 쭉 해주는데 순차적으로 쭉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IWP는 여기서 10개의 리드 연산이 필요한데 한 5번째 중간쯤에 IWP를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 알고리즘에서는 IWP를 로그 분석 단계에서 알아내서 그걸 미리 올려놓기 때문에 IWP 데이터 그 생성되어 있는 앞에 있는 리드 연산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쭉 스킵, 로그 시퀀서 넘버를 보고서 쭉 스킵하고 IWP 이후에 있는 리드 연산들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줄고 빠른 리커버리를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시면 크게 보면 이제 성능 향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우리가 실제로 업데이트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 그 FTL을 통해서 그 빈 페이지를 뭐 잡고 거기다 쓰고 그다음에 기존의 올드 페이지들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비지 컬렉션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비용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할 때 IWP를 저장함으로써 빈 파일에 로그 파일이죠. 엑스트라 로그 파일에 저장함으로써 그런 그 비용을 확 줄이고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WP를 적어둠으로써 리드 연산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수의 넘버 오브
리드 액션 그래가지고 우리가 리커버리 프로쇼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은 리드 패스, 리드 페이스를 위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그 연구가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 좀 퓨처ውን 저희가 이제 이 개발한 이 방법을 실제로 이제 좀 이밸리에이션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뭐 극소수의 그런 인원으로 고치기도 그렇고 시뮬레이션하기 마땅치가 않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형태의 그 이밸리에이션 코스트 모델을 좀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게 또 어렵다면은 차라리 그 뭐 산업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페이턴트를 내는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그 퓨처로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한 임성채 교수였습니다.